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 기자는 요새 아직 그 탐사보도팀이 있습니까? 네, 탐사팀에 있습니다. 요새 뭐 취재하세요? 요새 뭐 그 새로운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밀이에요? 뭐 비밀은 아니고 전태일 50주년. 아, 그래요? 50주기 노동 문제 관련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탐사보도팀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항상 동료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담으로 시작하는 오늘은 푹 들어오시네. 네. 오늘 얘기할 거는 이게 사건 사고인데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이에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노인분들이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결국 살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참 다들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일단 김한 기자가 사건 개요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요새 뭐 사건 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사건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편의점을 이제 무슨 사건이죠? 편의점을 부순 사건도 편의점 무슨 사건 차량으로 돌진해서 돌진 사건. 네.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이죠. 오전 7시 50분께 그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고령입니다. 76세 노인과 73세 노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아침에 같이 운동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운동을 안 나오니까 운동을 안 나온다 이상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 사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쭉 확인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니까 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전날 자정께 이웃 주민 C씨 이분도 이제 고령이세요. 69세. 그러니까 한국 그 언론에는 이른이죠.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A 씨의 집을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집을 다녀간 이제 CCTV 화면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분을 특정을 해서 체포를 한 상태인데, 근데 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좀 사건이 앞에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19일 9시 정도에 그 살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이 집에서 지금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잡아가라. 이렇게 경찰에 3차례나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화투나 이런 뭐 금전적인 증거가 현장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체포를 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없어서 체포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C씨가 이제 경찰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폈다는 거예요. 왜 안 잡아가냐 이런 난동을 폈다는 거죠. 나를 잡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시 신고를 해서 내가 흉기를 들고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는 이분이 이제 칼을 내려놓고 좀 진정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도 경찰은 어쨌든 칼을 들고 협박을 했으니까 특수협박 혐의로 이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데려갔는데 경찰은 이제 이분이 고령이고 주거지가 일정하고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뭐 피해자를 더 이상 위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날 이제 11시께 귀가 조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행 법률상 유치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왜 유치를 안 시켜서 살인 사건이 났냐 이런 결과론적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귀가 조치를 시켰고 그러고 나서 이제 CCTV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흉기와 소주병을 들고 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자정께 찍혀 있고, 그러니까 1시간 사이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전에 이제 이 피해자들이 발견된 이런 사건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좀 관계성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신고를 해서 내가 특수협박을 하고 있다, 흉기를 들고 있다 해서 본인이 검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검거가 됐다가 또 풀려나니까 바로 그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만에 살해를 했습니다. 조사해야 될 게 좀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전 관계하고 그 화투판에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전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40범이 넘는다고. 45범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전과가 뭐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체포한 걸 왜 풀어줬냐, 이제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따져봤을 때 본인이 신고했고 특수협박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했다는 행동. 또 나이가 70대입니다. 구속은 좀 어렵죠. 그런 상황이면 뭐 전과 조회는 아마 뭐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면 경찰 입장에서는 뭐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흉기로 위협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그 다른 그 할머니들을 위해하진 않겠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다. 했겠죠.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경찰이 지금 욕을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과론으로 보면은 유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룻밤 어쨌든 유치장에서 재우면은 재웠으면 예. 뭐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니 고령이고 네. 어디 뭐 이렇게 노숙자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뭐 살인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신고해서 특수협박죄 그러니까 그게 형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면 이거를 구금을 하면 오히려 인권 침해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건데 결과가 너무 참혹하니까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경찰은 이제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 건데 사실은 그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포 이후에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조사를 한다고 했죠 청장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찰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고스톱 치다가 이웃 간의 시비가 났다 이런 정도로 본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정폭력 사건을 대할 때 집안에서 있던 일을 울타리 밖에서 는 뭐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그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는데 이 문제 역시도 이분이 이제 뭐 전과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사가 돼야겠지만 했는데 이런 정도의 폭력성이 있는 분이라면 이게 단순히 이웃 간의 시비가 아니라 어떤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정을 좀 예방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하는 역할이 뭐 범인을 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경찰이 하는 주요한 역할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두 가지가 문제겠네요. 매뉴얼대로 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사 대상일 거고 그렇다면 그 매뉴얼은 또 맞느냐. 현실에 부합하느냐 매뉴얼이. 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겠죠.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 판단이 좀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했는지 또 어떻게 또 진행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잘했다 못했다 좀 판단 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유라든가 단순히 뭐 참 이해가 안 돼요. 고스톱 쳐서 돈 잃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 이분은 현재까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CCTV라든지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범행 자체를. 네네. 증거를 통해서 이분을 이제 특정해서 체포를 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지금 경찰이 공식적으로 아직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 뭐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 잡아가라, 내가 협박을 했다, 신고를 하고 이런 행동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그 과정에서 분노가 점층적으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도박 관련된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냐면 도박을 충동의 관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충동적인 상황을 저지를 수 있는 회로에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그 뇌의 구조가. 그래서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도박이 이런 심리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좀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도박이 다른 범죄의 관문, 그러니까 충동의 관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는 뉴스의 제목만 읽으니까 어떻게 1,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19일부터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일부터 20일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 뭐 하투판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경찰서 갔다가 석방되자마자 수시간 만에 살해를 두 사람이나 직접 찾아가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전 관계, 이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또 그날에 어떤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추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사망을 했고요. 피해자들은 본인이 또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흉기와 소주병을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범행을 저지를 때.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가능성도 있죠. 술 뭐 주폭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술에 취해서 범행을 좀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범행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나오겠죠. 재판을 한다면 사법당국에서 그걸 밝힐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시작이 어쨌든 도박? 고스톱이란 말이에요. 고스톱? 100원짜리 이제 점백이 고스톱인데 이제 사실 도박이냐 오락이냐 우리 형법에서는 도박을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연에 기해서 재물을 얻을 때 이게 도박죄가 돼요. 우연이죠. 뭐 실력이 좀 뛰어나도 뭐 어차피 계속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 게임이 복권, 로또 같은 게 이제 합법적인 도박인 거잖아요. 네. 그럼 복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형법에는 일시오락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일시오락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거 복잡하네. 판례는 사실은 아주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다 판단해서 일시오락이냐 아니냐 판단하는데 통상은 전백은 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시오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도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전백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제 그 일시적인 오락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점백이 도박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점백이 도박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걸 따지는 요소들이 뭐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그렇죠, 그 그렇죠. 도박의 지속성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일시적인 오락이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따지면 점 10도 도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 기사 옛날에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게 일관된 해석이 없다라는 게 어떤 사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범죄에 대해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면. 무조건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발견만 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잡아봤자 이게 일시적인 오락이었는지 그렇죠. 아니면 도박이었는지를 다시 규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그냥 밀어두게 되는 거죠. 현장을 보더라도 범죄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도박에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라는. 법조항이 딱 그래요. 500만 원에 처하고 일시오락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한 기자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수많은 수백만 원씩 내기 골프를 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소득 수준이 있으니까 일시오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노동이라 그러죠. 일을 하면서 수입이 적은데 점 10이나 아주 작은 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박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예 도박을 아예 다 처벌하든지 아니면 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이 되든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점 100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일시 오락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추석 때 뭐 고스톱도 많이 치고 윷놀이도 하잖아요. 윷놀이도 그것도 도박이에요. 돈 내기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굳이 말하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윷놀이 하면 되게 열받거든요, 집이어는 그거. 가장 화가 나요, 이상하게. 윷놀이는 이상하게 화가 나요, 그 저를 잡아먹잖아요. 제 근데 말을 어쨌든 잡아먹기 때문에. 윷놀이를 예컨대 뭐 한 판에 10,000원씩 했다. 친척들끼리. 그 뒷부분도 중요해요. 네. 그걸 갖고 이제 이 윷놀이 해가지고 소득을 계속 얻는다. 그러면 도박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윷놀이를 하면서 그 벌었던 돈 아니면 나왔던 돈이 거기 다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술 한잔 한다든가 먹다든지 과일 사 애들 용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봅니다. 전 후 사정까지 다 봐서 그래서 명절에 이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시오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이 윷놀이 한번 시작하면은 밤샐 때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몰입하시나 봐요, 윷놀이. 저도 무슨 회로에 들어간 그런 건가?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가벼운 뭐 하투로 시작을 했겠죠, 이 사건도. 그렇죠. 시작은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나왔는데 뭐 경찰 수사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보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이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간